자, 현재 시각이 11시 13분 지나고 있네요. 시장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왜 조정받을 때는 어떻게 또 전략 잡아야 되는지 오후장 디펜스입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이야기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왜 밀리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결국 외국인들이 하루 만에 이렇게 또 현물 쪽에서 빠른 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수급? 봐야 되겠죠. 외국인이 왜 팔까? 왜 팔는 것 같습니까? 내일 이제 일본이 금리 결정 있잖아요. 네, 금정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쨌든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 12월부터 이제 뭐 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게 밀렸기 때문에 일단 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작년 여름을 기억해 보시면 일본 금리는 올라오고 이제 미국 금리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엔캐리 현상. 네. 그것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진짜 역사상 최악의 급락이 나왔던 거 아닙니까? 하루에 뭐 200 몇십 포인트 네. 떨어질 때. 네, 그런 기억이 있다 보니까는 트라우마군요. 일단 일본의 어떤 금리 인상을 좀 두려워하는 것 같고 또 거기다가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다음 주면 연휴기 때문에 네. 그런 불확실성을 또 회피하기 위한 매물도 있고요. 오늘 세뱃돈 마련하기 위한 매도. 그건 이제 뭐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건데 네. 일단 이 증시 세뱃돈 같은 경우는 주려면 어제 팔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제 팔아야 그렇죠. 내일 이틀 수급이 전에 되잖아요. 팔아야 되는 그죠? 거고 사실 이제 개인들 수급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크게 상관없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항상 증시는 이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잖아요. 근데 연휴 동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럼프의 말 한마디 때문에 또 뭐 금리가 올라가기도 하고 좀 빠지기도 하는데 그런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는 좀 그런 어떤 좀 그런 회피하기 위한 그런 또 매도가 나올 수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지금 뭐 외국인도 좀 매도가 나오고 있고 기관도 매도가 나오고 있고 하면서 일단 좀 약간 조정 양상은 조정 양상이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이어가면 동tig이 길어지니까 뭐 조정이 깊어질까요? 이렇게 물어보려다가 왜냐면 또 너무 길어져. 주제가 나왔으니까 오후장 디펜스 주제는 어제 또 뉴욕에서 등장한 용어긴 합니다만 일단 스타게이트, 네. 스타게이트에 따른 전력, 뭐 줄줄이 그 라인이 쭉 나왔어요. 뭐 사실 저는 넷플릭스하고 엔터테인먼트를 좀 다뤄보고 싶긴 했는데 오늘 없네요. 그래서 혹시 시간 되면 나중에 한번 보고 일단은 스타게이트부터 가보죠. 김종효 이사는 어떤 결론을 맞나요? 일단 뭐 전력 설비와 관련돼서 우리가 뭐 구조적 성장은 뭐 이어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뭐 전혀 의심도 없고 계속 방향을 가겠죠. 근데 뭐 주가는 오늘 뭐 조선주도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이닉스 세론을 보고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만 과열이라고 느껴지면 또 언제든지 조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은 뭐 좋은 가격에 사셔서 들고 계신 분들은 뭐 전혀 고민할 것도 없고 그냥 들고 가면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HD현대일렉트릭도 실적 한 번 미스했는데 그 미스한 실적도 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연된 거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바로 회복은 되지 않고 있고 현재 이 구조적 성장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냐 아니면 단기 과열로 인해서 흔들리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에 따라서 신규 매수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기존에 뭐 매수하신 분들은 계속 들고 가셔야 되는 구간이지만 신규 매수는 저는 여전히 조금 어려운 자리다. 그래서 뭐 기간 조정을 기다리든지 아니면 뭐 약간의 뭐 실적 발표 이후에 뭐 세론 현상이 나타나서 가격 조정이 이어지면 뭐 그때쯤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참 코스피 어려워요. 오늘 SK 하이닉스 호실적인 주가는 조정받고 현대건설은 또 실적 쇼크인데 주가는 빅베스인데. 오르고 네. 뭐 그렇게 반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 하여튼 미국에서 나온 주제 스타게이트에 대한 최현덕 매니저의 결론은 뭘로 갈까요? 저는 일단 뭐 원래도 좋았는데 네. 스타게이트로 인해서 뭐 더 좋아지게 만든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조정을 고민해 볼 시점이기도 한데 여기다가 이제 더 큰 재료를 툭 던져줌으로써 주가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제도 제가 스타게이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서 지금 이제 이 AI 인프라를 통해서 5천억 투자가 들어간다는 게 작년에 상위 7개사가 투자한 게 2,300억이란 말이에요. 네. 그거의 2배다 보니까는 그런 계획이 나왔고 그런 것들을 또 트럼프 시대에 들어가면서 강력히 또 좀 이제 전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좀 좋게 볼 수 있겠다라는 건데
여기에 있어서 이제 약간 뭐 의심 나왔던 게 이제 머스크가 뭐 소프트뱅크가 돈이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들. 100억 달러밖에 없네. 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약간 좀 배 아파서 한 얘기 같은데 어쨌든 그 이런 구체적인 것도 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간 의구심이 있습니다만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을 아시겠지만은 이제 한다면 굉장히 과감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 점 봤을 때 결국 이 AI 모멘텀을 이을 수밖에 없고 그 AI 모멘텀이 반도체에도 이어지겠지만 결국에는 지금 뭐 데이터 센터 어떤 인프라 이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전력 또 이 어떤 그 전력원이 필요하겠죠. 네.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당분간은 저는 이쪽 모멘텀 상당히 좀 좋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스타게이트라는 이 용어가 이제 뭐 사실 미국이죠. 외래어로 지금 돼 있지만 결국엔 뉘앙스는 우주하고 AI를 결합시킨 듯한 AI라고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뭐 그런 느낌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 당연히 저걸 돌리려면 뭐 전력, 뭐 텍사스 막 얘기하고 텍사스는 오스틴? 거기 또 우리 뭐 연관된 뭐가 있나? 뭐 이렇게 가면은 텍사스에는 뭐 아시는 것처럼 오스틴 지역, 그다음에 그 테일러 지역에 삼성전자가 팹. 있고요. 네, 팹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IT 기업들이 세금을 피해서 이제 LA 쪽에서 텍사스 쪽, 오스틴 쪽으로 많이 모이고 있죠. 네. 그다음에 거기에 또 테슬라 본사가 있죠.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지금 이 AI 쪽은 뭐 국가 주도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중국 정도가 국가 주도로 하고 있지만 다른 국가들은 국가 주도라기보다는 민간 주도 하에서 이어져 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뭐 가장 상위에 뭐 MS, 구글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번에 나온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국가가 맥락을 잡고 가겠다라는 뉘앙스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뭐 우주항공이라든지 결국 나가면 뭐 국방, 항공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물론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은 뭐 일본 기업도 있고 그다음에 뭐 미국 기업들이 주축으로 이루고 있습니다만 정부가 이것을 조직화해서 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약간 이거 뭐 국가 인프라 개념의 그런 AI 투자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있거든요. 애매모호해요. 예, 네, 민간 자본을 거의 이게 이거지. 5천억 달러 4년간 이렇게 했잖아요. 700조 원. 예, 우리가 이제 비클은 이렇게 비클이라고 표현하죠. 뭐라 그래, 뭐 바스켓? 세수대안을 이렇게 많이 놨으니까 여기다가 뭐 채울 거야? 그랬더니 뭐 오라클 얼마 하고 아까 했던 뭐 소프트뱅크 얼마 뭐 이렇게. 여기 공간이 많아, 자리 많으니까 돈 싸들고 오면은 자리 줄게. 근데 기존에 있던 거를 이제 트럼프 정부,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탁 내가 발표할게. 이런 뉘앙스죠. 뭐 거의 뭐 대부분 대통령들이 발표하는 게 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대부분의 국가가 그건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네. 어디 가서 뭐 발표하면 이 대통령 업적이다라고 착각하시지만 이미 다 작업되어 있는 거 대통령 갔을 때 발표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뭐 트럼프의 업적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뭐 나중에 자기 자랑은 엄청나게 하겠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핵심 포인트는 여기에서 그러면 추가적인 파이낸싱을 누가 해줄 거냐가 결국 관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에게도 틀린 건 그 트럼프가 아니라 일론 머스크에게도 틀린 건 아니거든요. 네. 각 회사에서 그러면 뭐 7천조에 달하는 돈을 700조에 달하는 돈을 낼 수 있는가? 불가능하죠. 그다음에 옛날에 샘 알트먼이 했던 얘기가 뭡니까? 전 세계적으로 AI 제대로 투자하려면 우리 돈으로 한 9천조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정도에 한 1,000조 정도는 필요할 거예요. 제대로 하려면. 그러면 그 정도의 돈을 어떤 식으로 파이낸싱을 장기적으로 하느냐가 결국 관건일 텐데 말씀하셨다시피 뭐 일본에서도 돈 내고 어디에서도 돈 내고 각 기업들 뭐 들어와라라고 하지만 이게 이제 생각보다 짓는데 돈이 많이 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100%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미국에 추가적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움을 토로하는 게 뭡니까? 원래 생각했던 예산이 1조였는데 하다 보니까 한 뭐 1조가 1조 5천억, 2조 된다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네. 그럼 저 정도의 금액을 얘기했다면 저는 뭐 저거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갈 거라고 보는데 네. 과연 사람들이 순진하게 국가가 주도한다고 해서 여기다 돈을 그렇게 공격적으로 밀어 넣을 거냐. 그게 안 되면 미국이 국채 발행해야 될 텐데 미국이 그렇지 않아도 국채 한도에 허덕이는 국가에서 저 정도의 국채를 뭐 대거 발행할 수 있느냐. 또 금리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문제도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다시 조금 정리하자면은 스타게이트라는 뭐 하여튼 거대한 이제 주제가 정해졌고 거기에 보면 이제 기업들은 오픈 AI, 그다음에 오라클, 소프트뱅크, 오픈 AI는 거의 운영이죠, 총괄 운영. 그렇죠. 그다음에 오라클은 거기에 들어간 인프라, 장비들하고 뭐 시설들. 소프트뱅크가 이제 파이낸싱,
돈 창구, 돈 구해와 이건데 그럼 우리나라 기업이 요 기업들한테 접점이 있느냐? 거기 공간 많다니까 지금 룸이 많아가지고 우리도 들어갈 수 있어. 우리도 같이 참여하고 숟가락 얹을 수 있어. 이런 기업들이 있냐?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간접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이 데이터 센터라는 것은 GPU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HBM을 따라 들어가다 보니까는 당연히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 하드웨어 쪽에서는 이제 이 메모리가 강점이다 보니까 네. 그쪽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드웨어 쪽에서는 이제 HBM 쪽을 좀 보시면 되는 거고 특히나 지금 어제 ARM 같은 경우도 급등했던 게 결국 어떤 기술적 파트너로 지목이 되고 있는 거고 또 이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는 그런 회사들이 이제 좀 그 연류가 돼서 간접적인 이 간접적인 수혜를 이 K 기업들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에도 우리가 뭐 GPU를 뭐 직접 뭐 생산하거나 지금 잘 파운드리도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직접적인 수혜라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이 산업이 커지다 보니까는 그 커지는 산업 안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캐파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 또한 사실 지금 어떤 자금적인 문제가 뭐 약간 거론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저는 이게 그 트럼프가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어떤 전 세계적인 정책을 쓸 때도 트럼프 같은 경우는 안 되면 관세네라고 하면서 협상을 하는 거고 네. 좀 많은 국가들이 이제 끌려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기업들도 결국 트럼프가 주도하는 겁니다만은 원래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도 진작보다 투자 결정을 했던 거고 이 스타게이트라는 용어 같은 경우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원래 이 데이터 센터를 이제 어떤 그런 그 프로젝트를 세우면서 나왔던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제가 볼 때는 다 갖다 붙여갖고 트럼프가 정리해서 뭐 내가 하는 것처럼 딱 하겠다라는 건데 네. 이런 것들이 어쨌든 이 미국 주도라기보다는 트럼프 주도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 어떤 영향력은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면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의 상승 동력은 좀 굉장히 클 거고 특히나 전력이라든가 이 어떤 그 전력원 이쪽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없던 곳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네. 상당히 좀 주가 상승에 좀 큰 재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뭐 최현덕 매니저의 표현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인지 시작이니까 네. 그가 판 정리를 잘 할 거다. 교통 정리를 잘 할 거다. 이렇게 믿고 우리는 뭐 오늘 조정받지만 사실 오늘 조정의 이유는 다른 데 제가 있는 것 같고 그건 뭐 이따 뒤에 클로징 멘트에 시간이 되면 해드리고 뭐 그게 헤비한 건 아닙니다. 자, 무거운 건 아니니까. 그러면은 금융으로 넘어가자는 얘기가 안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스타게이트는 여기서 끝내고 별게 없네. 딱 뭐 변압기 매번 했던 거 변압기고 그죠? 전력 수요, 원전, 뭐 에너지 뭐 새로운 건 없죠, 그죠? 뭐 새로운 건 없죠. 없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정책적으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게 생겼다는 것 자체가 해당 종목군들은 자극제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종목군들로 매매 동향을 보시면 최근 LX 일렉트릭 정도로 제외하면 뭐 HD현대 일렉트릭이라든지 LS라든지 효성중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외국인 매매 동향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고점 매도를 좀 시도하는 듯한 그런 모습도 일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좋은 가격에 사셔서 지금까지 이제 크게 수익 보신 분들은 뭐 비중 조절을 할까 말까 정도의 고민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신규 매수에 대한 고민이에요. 좋은 거 다 알죠. 네. 이쪽에 또 새로운 판이 벌어졌으니까 당연히 뭐 메모리도 늘고 여러 가지 늘 거예요. 제가 오늘 가장 황당한 거는 미국에서 오늘 대거 오른 종목 중에 하나가 시게이트거든요. 스게이트. 그러니까 시게이트처럼 질 떨어지는 그런 메모리 기업도 여기서 수혜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해서 대거 올랐는데 하이닉스는 실적 좋다고 해도 못 오르고 네. 삼성전자도 오늘 못 오른단 말이죠. 외국인 매도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가장 고민스러운 건 결국 신규 매수라서 저는 이 뭐 변압기, 뭐 송배전 이런 쪽도 신규 매수는 정말 좀 고민스럽다. 좀 조정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에서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지금의 그 주가 위치가 저는 전력도 그렇고요. 이제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많이 올라왔다 보니까는 충분히 어떤 차익 실현이 고민이 되는 뭐 그런 자리에서 새로운 내용이 추가가 된 건데 이 새로운 내용이 만약에 별게 없다면 네. 뭐 당연히 또 뭐 그 정도야 그건 매도해야지라는 건데 이 트럼프가 발표한 계획을 보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작년에 상위 7개 회사가 투자한 금액보다도 더 큰 2배 이상의 큰 금액을 발표하면서 지금 확실하게 가겠다라는 걸 말을 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네네네. 그러니까는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신규 매수가 고민을 자리에서 높다 보니까는 좀 고민이 되는 건데 추가적인 재료가 사실 예를 들면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높아진 금리에도 그 높은 금리보다 더 돈을 벌 수 있다 보니까는 작년에도 많이 올랐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어떤 A의 모멘텀은 작년도 계속 고점 논란이 있었지만은 저는 이번 같은 경우는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에 의해서 이 A의 모멘텀은 더욱더 강력해지는 거고
특히나 우주항공 쪽 같은 경우는 뭐 드론이라든가 네. AI 같은 경우는 그냥 반도체보다는 어떤 전력 쪽, 어떤 에너지 쪽 이런 쪽이 더 세지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 올라갈 종목들이 꽤나 많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어떤 하나의 재료로 그냥 뭐 치부하기보다는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들을 좀 정리를 좀 해보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그 성장성을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뭐 국내 기업도 마찬가지고 미국 기업 중에서 특히 에너지 쪽은 아직도 올라갈 자리가 좀 많이 남아 보인다.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을 그러니까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뭐 당장 오늘 저녁일지 뭐 내일일지 모르지만 트럼프가 이제 또 무슨 말을 할까 네. 이게 이제 궁금하단 말이에요. 전화 좀 해봐요. 좀 이렇게 안 받더라고요. 메신저를 해보든지. 예. 그럽시다. 하여튼 트럼프의 어떤 추론은 가능할 거예요. 이렇게 대충 우리의 상식을 지금 확 벗어나진 않잖아요. 네. 네, 뭐 에너지 얘기를 또 다루든지 아니면 뭐 자율주행 얘기가 또 분명히 뭐 머스크를 통해서 나오든지 뭔가 또 나올 것 같은데 아니면 뉴럴링크 아니면 AI 바이오 그러니까 큰 그림은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사실 되게 많잖아요. 첨단 산업 같은 경우도 뭐 자율주행부터 우주항공, 뭐 로봇 뭐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순환마가 계속 돌아갈 거로 봐요. 그렇지. 그러니까는 사실 그 이쪽만 이번 연도에 보신다 하더라도 네. 사실 이게 2년, 3년 뒤에 정말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주가라는 것은 항상 미리 반영되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기대감 같은 경우는 저는 어쨌든 주가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 정도 하고 두 번째 옷장 팁에서 두 번째는 금융주 얘기를 정해줬는데 은행주의 시대가 온다.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은행 얘기 아까 제가 클로징 하려다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여당 대표, 야당 대표 금융 행보를 보이시고 계세요. 어제 여당 대표 권성동 대표는 이창용 한흥국은행 총재를 미팅했죠. 그제는 이재명 야당 대표가 시중은행장들 미팅을 했어요. 뭐 미팅할 수 있죠. 이건 제가 이따 클로징 해야 되겠다. 네, 하여튼 자 은행주 왜? 결국 올해 우리 시장에 있어서 또 가장 중요한 그 변수 중에 하나는 네. 결국 정부 정책이 언제 집행될 거냐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도 대행 체제에서는 미니 추경 정도를 할 거고 어. 새 권력이 나온다면 얘기 꺼내주셨으니까 네, 또 강한 그 추경. 얘기하죠. 지금 경제 성장률 오늘 아침에 떨어졌잖아요. 1.6. 4Q 4분기에 당연히 떨어지겠죠. 뭐 어떤 이벤트가 있었으니까. 그러면 그걸 받치기 위한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통화 정책은 금리 동결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한흥 총재가 추경에 대해 언급하니까 여당 대표가 가서 당신이 왜 추경 얘기를 해? 이런 뉘앙스로 뭐라 그랬고 야당 대표는 가고 은행장들만 나왔고 금리 낮추고 뭐 전국민 25만 이게 서로 쭉 나눠져 있어서 손발이 맞아야지 빨리 추경하고 돈 좀 풀고 경기를 살릴 텐데 연휴는 지금 잡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손발이 안 맞으니까 주식시장이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과격했어요. 정부의 역할을 얘기했으니까 클로징 전 했어요. 네. 네,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지금 은행주의 반등은 저는 오늘은 뭐 그냥 뭐 방어주 성격이다. 그러니까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무너지는 거면 오늘 뭐 지수도 내리고 종목도 다 내리고 할 텐데 네. 여전히 뭐 트럼프 정책 관련주 살아 있고 그다음에 이럴 때 은행주라도 밀고 올라오는 것은 뭐 시장이 그래도 맥락은 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우리 주식시장의 핵심 포인트는 여러 가지 정책 기대라든지 밸류 기대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뭔가 재료가 나오면 비교적 강하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고 은행주도 저는 뭐 그 이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은행주가 좀 더 강해질 수 있는 건 금리가 가장 민감한 요소이긴 하지만 결국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뭐 대출 수요도 늘고 전반적으로 늘어날 테니까. 그러면 그 정부 정책의 시행 시기가 예산은 조기에 집행한다고 했고 그러면 그 예산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를 바칠 수 있는 정책적 모멘텀이 과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지 뭐 여야 협의는 나타날 것인지 뭐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금융주 섹터. 저는 이제 사실 성장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이 금융주에 대해서는 뭐 어떤 성장성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딱히 할 말은 없는데 그러니까 오늘 제가 차트를 돌려보면서 보니까는 차트가 상당히 좋은 종목이 있더라고요. 위치가. 네. 보니까 금융주예요. 어. 그래서 이런 차트인데 금융주니까 실망했는데 아니야. 왜 그러냐면 또 말 끼어드네. 이게 저도 말이 앵커지 사실 저도 이제 필드 선수 뛰는 거니까. 그냥 금융주의 모양이 좋은 거는 주담대 규제가 지금 심했잖아요. 네. 풀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완화하고 가계부채 얘기는
지금은 성장 너무나 지금 또 다운돼 있기 때문에 네. 이거 들어올리지 않으면 다 같이 죽자인데. 그래서 아마 금융주들은 그런 완화 시그널이 전해지면 또 이익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장성을 보자면 어쨌든 이제 이 고금리에서 내려오게 되면은 뭐 대출도 좋아지고 많아지고 하고요. 특히나 우리 정부 정책을 봤을 때 이제 밸류 프로그램에 가장 앞장서 있는 거다 보니까는 네. 결국 그런 부분 때문에 작년에도 좀 많이 올라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말고는 제가 볼 때는 저는 어쨌든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어떤 트럼프 2.0이라든가 네. 아니면 결국 AI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걸로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걸 봤을 때는 저는 이제 뭐 금리가 별로란 이야기고 다음에 금리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뭐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은행 대형주 쪽에는 상당히 좀 우호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영향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금리가 떨어질 거다는 영향도 있을 것이고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특히나 이 KB금융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외국인 매수가 또 상당히 좀 크게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네. 이익도 좀 많이 나고 있고 그런 과정 봤을 때 그냥 뭐 좋긴 한데 사실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섹터로 작년엔 좀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은 이번 연도도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저는 좀 상당히 좀 의문이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관점에서 뭐 약간 좀 후순위 정도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자, 지금은 많이 잊혀졌지만 조각 투자, STO라고 표현하나요? 서울시가 주택거래 허가제를 완화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주담보대출도 조금 완화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부동산 시장도 지금은 다운돼 있는데 이걸 또 받치려면은 조각 투자, 부동산 쪼개가지고 갖자 이거 아마 또 나오고 싶어요. 그러면 또 증권사들도 분명히 탁 내밀 거라고. 증권주를 지금 뭐 그런 이슈로 보기엔 너무 이르겠죠? 일단 그 조각 투자뿐만 아니라 뭐 리츠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이제 금융 상품들 같은 경우가 별로 그동안 좋은 성과도 내지 못했고 그렇죠. 실적도 별로였지만 맞아요. 오늘 현대건설 실적도 왕창적이 되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말 그대로 정말로 이렇게 경기 침체 상황에서 뭔가 자극을 좀 줘야 된다면 금융을 예를 들어서 정부가 받칠 수가 없다. 그러면 결국 뭐 민간 자금 끌어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민간 자금을 끌어오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규모 채권을 발행하기보단 이렇게 뭔가 부담을 나눠질 수 있는 네. 뭐 리치 형태 혹은 말씀해 주신 뭐 조각 투자 형태 뭐 이런 형태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된다면 그건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금융주들에 대해서 저는 올해 다른 종목에도 기회가 많다고 생각해서 저도 큰 관심은 없지만 네. 포트폴리오에서 일정 부분 정도는 대형은행주나 아니면 뭐 증권사를 포함하고 있는 대형 증권사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금융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네. 금융 정책이라든지 재정 정책을 통해서 아마 부양의 의지가 올 한해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럼 뭐 정책적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형주에 대해서는 관심 필요하고 더 중요한 건 결국 상법 개정 네. 이와 관련된 내용이 올해 확정될 수 있는 얘기죠. 최현대 매니저 마무리하고 또 기업 준비하러 가셔야죠. 네, 저는 이제 아까 초반에 얘기했었던 전력 쪽에서 어. 또 우리가 지금 살만한 또 실적이 좀 증가하고 있는 종목 준비했으니까 네. 잠시 뒤에 저는 종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은행주는 금융주는 아니고 전력 인프라 쪽으로. 네. 좋습니다. 최현대 매니저 준비해 주시고요. 김종희 회사님, 은행들이 돈을 이제 대출해 주려면은 보통 자금을 마련할 때 이제 고객들이 맡기는 그 예적금들, 수신잔고라고 하잖아요. 아니면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은행채를 발행하고. 근데 지금 채권 발행하기가 용이치 않아요. 정부의 눈치도 좀 보이고 시장 금리가 자꾸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제 예적금을 많이 받으려고 특판 예금 같은 거, 뭐 골드바 주고 요즘 막 그런 거 있어요. 네. 그런 게 이제 마련해 놔야지 대출을 또 해주니까 수신잔고가 늘어나야 부동산 대출을 또 해주잖아요. 그죠? 뭐 이런 영맥을 잘 읽어보면 흐름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결국 돈이 좀 돌 수 있는 환경은 준비는 된 것 같은데. 근데 최근에 이제 그 뭐 저는 관심이 없지만 저한테도 문자가 꾸준히 오는 거 보면은 네. 보이스피싱? 아니요 막아놨던 대출 풀어준다는 문자가 엄청 많이 옵니다.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네, 뭐 이런 데를 통해서 계속 문자가 날아오는 건 정부가 닫아뒀던 뭐 대출의 빗장을 푼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뭐 그거 뭐 눌러봐야 아무 소용도 없지만 그쵸, 어쨌든 피드백이 그런 안 문자들은 되잖아요. 계속 가고 있거든요. 저한테는 종목 추천 문자만 무지하게 오던데. 그건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가 종목을 하나 드릴까요? 이렇게 하는데.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 금융시장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금융이라고 하는 거 결국 돈의 융통인데 네. 돈의 융통에 뭐 고리가 넓어지거나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
당연히 금융주에는 긍정적 모멘텀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 금융주를 당기고 있는 거 기관이에요. 네. 외국인들도 좀 담고 있지만 기관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대형 금융주들을 편입하고 있는 건 저는 주식을 어떤 압박으로든 사야 되는데 그렇다고 막 많이 오른 종목 사기는 좀 부담스럽고 하니까 네. 어느 정도 마진이 좀 보장되어 있는 그런 종목으로 가는 수급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포트폴리오의 한 10% 정도는 비중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수급에 신한지주 순매수 있고 삼성화재, 뭐 기업은행 뭐 이런 것들이 눈에 보여요. 네. 자, 그리고 한국금융지주도 있네. 아, 그리고 하나 더. 짧게 해주시죠. 네, 3월 달에 네. 이제 그 종목들이 다 개별로 배당 관련된 그 이슈가 존재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이슈에 따라서도 아마 은행주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또 있지 않을까 이것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함께 오장 디펜스 얘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